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자정을 넘겨서요 이제 새벽 1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심야 방송 시작하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자제분들께 강력히 권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진단,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뭐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 중에 홍해 선생이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법무부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들이요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오미크론에 걸려 있어 가지고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정부 방역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 이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한국에서 이 백신학회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으로 있는 마상혁 감염대책위원장, 한마디로 인해서 한국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믿지 말고 각자 도생해야 된다. 그래서요 차라리 코로나 검사 받지 말고 치료를 선택하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얘기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도대체 그러면 공무원은 뭐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태 독감 환자 관리를 위해 공무원들께서 하신 것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현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지인이 전화가 왔는데 밤이 되어 어머니가 코로나로 아프셔서 병원을 가려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갈 곳도 없다 이렇게 하소연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코로나 환자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리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중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160만 명을 재택치료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고 세계 기록이다. 우리는 재택치료라고 하지 않고 재택방치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치료권 박탈이다. 그래서요 라디오 인터뷰 도중에 밤이 되면 대한민국은 코로나 무의촌이 된다고 하니 사회자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문제가 없냐라고 한다. 국민의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 분들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17일 0시 기준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62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날보다도요 한 20여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 60만 명을 넘어섰고 16일 하루 동안 사망자가 429명, 역대 가장 많이 나왔고요. 누적 사망자는 1만 1,481명입니다. 또 이 비판적인 입장, 이재갑 교수, 여러분들 뭐 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 감염내과 교수인데 이분도 언론 활동을 많이 하시죠. 한마디로 인해서요 코로나로 500명씩 사망해도 걸린 만큼 걸려야 끝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비판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금 뭐 60만 명 넘어섰어요. 약간 뭐 옛날 데이터인 것 같아요. 슬픈 예감이 맞아져 떨어졌다. 그래서요 자, 정부가 2, 3주 전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조심하자는 얘기보다는 괜찮다 얘기하는 상황이 되면서 40만 명 찍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이게 벌써 찍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가 말이죠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이 거리두기 완화 방침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한 인원을 8명으로 영업 제한 시간은 이제 12시로 완화하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대책 간 보는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이런 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완화의 문제점이 바로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요 이 거리두기는 이미 포기한 걸로 보는데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까지 폭증했다가 80만 명으로 줄어들으니까 영국은 2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15, 16만으로 떨어졌을 때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정점이 될 거니까 완화시켜도 된다고 미리 얘기하는 나라, 이거는 대한민국 말고는 한 나라도 없다. 이걸 보면 거리두기는 이미 포기한 걸로 보이고 의료체계 붕괴된다고 거리두기 강화하려면 현 정권은 끝날 거니까 안 할 거고 새 정권은 그 욕을 먹어가면서 거리두기 강화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하루 500명씩 죽어도 그냥 한 몇 주 지나면 지나갈 거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거리두기 조이는 건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다만 현 체제만 유지해서 불확실성만 키우지 말고 메시지라도 지금 위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러한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최장 8일까지요, 이 감염성 바이러스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격리 보통 일주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열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뭐 감염성 바이러스 8일간 배출하니까 일주일 재택근무면 되겠어요? 야,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방대본의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기간은 대부분 7일 정도였고 8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감염력을 약하게 보는 정도로 위험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일 격리와 나머지 며칠간 일반적 주의를 하면 사회적으로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리고요, 법무부, 검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에서도요, 아주 상당한 지금 심각한 확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박범계 장관이 걸려있죠.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부자현 검찰국장, 주민철 검찰과장, 3명이 박 장관보다 먼저 걸려서 재택근무 중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법무부의 이상갑 법무실장도 최근에 확진이 돼서 자택에서 근무 중에 있고, 차순길 정책기획단장은 치료를 마치고 최근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내 확진자가요, 이달에만 15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의 경우에도요, 반부패 강력부, 기획조정부 이런 데서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김호수 총장도요, 코로나에 걸릴까 봐서 대검 간부들과 접촉하지 않고 서면 또는 전화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지검도요,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 밖에서 확진된 법조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 16일 날 확진 판정을 받고 재판이 연기됐다. 그리고요, 이 안태근 전 검사장도 확진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펌 사무실들이 지금 코로나에 굉장히 많이 감염됐고 좀 치료가 막 끝난 사람들이 겨우 돌아오는 환경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성국 차관, 지금 법무부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요, 22일까지 이태리에 출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강 차관은 작년 12월에도 수행원들 8명과 함께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 출장을 가가지고 거의 1억여 원 돈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그맨들 신동엽, 김영철 이런 분들도 최근에 확진이 됐고, 임수양도 양성 반응을 받았고요. 홍해 선생도 이 코로나에 오늘 확진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날의 나라 엔터테인먼트 대표가요, 뉴시스에 알린 얘기인데, 최근 송혜 선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다.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인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요, 지금 현재 71% 정도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지금 사적 모임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 관련 뉴스입니다. 이제 17일 날 지금 현재 4번째 연속해서 혼밥을 안 하고 있어요. 김한길, 김병준 그리고 박주선 이 3분과 통의동 집무실에서 약 4분 거리에 있는 이태리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사할 적에도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후춧가루도 뿌려주고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하고 피자를 직접 나눠주고 후추도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경복궁 앞 돌담길을 따라서 산책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 보도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한길 위원장에 있는 통합위원회, 여기에서는요, 이번 대선에서 표출된 젠더나 세대 갈등 역시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통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갈등 요소로 각종 갈등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민주당 측 인사들과의 접촉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인도 모디 총리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인도와 외교안보의 실질적 협력 지평을 넓혀보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모디 총리는요, 지정학적인 지역 내 위험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고 당선인 임기 동안 우호 증진 관계가 심화되길 바란다. 그리고요, 이 모디 총리는 윤 당선인의 인도 방문을 요청하면서 우리말로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한 뒤 통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요, 이 쿼드 협의체 정상들 모두와 이렇게 해서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통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요,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이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거기 지하에 있는 대중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제 날짜상으로 어제네요. 어제 오전에. 그래서 이제 모 변호사가 SNS에 올렸어요. 탕에서 나오는데 덩치 좀 있고 살이 뽀얀 분이 옆을 지나 탕으로 간다.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 당선이다. 이러한 글을 올려서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수위 관련 얘기인데요. 우선 인수위에서요, 이 각 부처에 전문위원 요청을 하는데 2명씩이요. 공수처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 했겠어요?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조직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정책 방향, 이런 신정부에 이런 거를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전문위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수위가, 공수처가 무슨 정책이랄 게 할 게 있어요? 그리고 뭐 통계 자료라는 게 뭐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윤석열 후보 조사만 했는데, 그래서 아예 파견을 안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용호 간사도요, 검찰개혁 취지와 별개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없애거나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이용호 간사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던 이 저승사다, 재계 저승사다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진은 부장검사,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 부장검사로 있는데요. 인수위 파견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미 인수위에 상당히 많은 검찰 측 요원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현직 검사가 비서실에 파견하는 것은 뭔가, 이 비서실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파견을 취소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권인원 검사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서요, 윤 총장이 직접 발탁해가지고 청문회 준비를 한 검사예요. 자, 그런데 마침 이 검사의 전문은요, 이 공정거래 조사부 검사니까 그야말로 이제 재계의 저승사자다, 재벌의 저승사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삼성 웰스토리, 현대중공업 증거인멸수사, 이런 다양한 기업 수사를 많이 맡아와서 재벌 저승사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요, 이동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찰 수사관 5명이 이미 인수의 인사 검증팀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국이 말이죠, 이게 돈이 없는 건지 참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작년이죠. 작년에 그 조국의 시간, 이런 책을 작년 5월인가요? 그때 출간해가지고 베스트셀러에 등록된 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불 선진국이라고 하는 책자를 지금 새로 발간했어요. 23일까지 이제 예약 판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출판사가 메디치 미디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이게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바로 2시간 만에 사전 출판량, 사전 예약 판매 딱 2시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 판매가 이제 1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2시간 만에 완판되니까 책자는 24일 날 출간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출판사에서 깊은 감사드린다, 22시간 만에 소진되었다, 이러한 이 공지문을 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국 장관이 이 책이 완판된 것과 관련해서 고맙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출판사 측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감사의 뜻을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게 뭐 누구한테 고맙다는 거겠어요? 뻔한 것이지.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들의 결속을 다시 한번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맙습니다 라는 책을 또 발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